원망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타인 혹은 상황을 향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이 해설에서는 동양 고전 어록과 서양 어록, 한국 속담을 통해 원망의 본질, 원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망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본다. 먼저 원망이라는 감정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본다. 원망을 한자로 쓰면 원망, 즉 원한 원자에 발할 망자를 쓴다. 원자는 굽을 원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한 형태로 마음이 구부러진 상태, 다시 말해 곧게 펼쳐지지 못하고 안으로 굽어 억눌린 감정을 뜻한다. 망자는 기대하다, 바라보다는 뜻으로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글자를 합치면 마음이 굽어진 채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상태, 곧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억눌린 감정으로 전환된 것이 바로 원망이다. 이 개념은 원망을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뒤틀림으로 정의한다. 이솝은 원망의 발생 원인을 간명하게 지적했다. 스스로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때때로 남을 원망한다. 이 문장은 원망이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됨을 말한다. 자기 삶에서 만족을 끌어내는 능력이 부재할 때 그 공백은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채워진다. 원망은 이처럼 자기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방향은 외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다. 동양의 전통은 원망이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내놓아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허물이 있거든 그것을 내게 책하라. 사람이 나에게 갖는 것을 갖지 말고 원망이 있거든 그것은 없애버리라. 이 발언의 핵심은 자기 귀책의 원칙이다. 허물의 소재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원망은 털어버리는 것을 의복에 묻은 먼지를 떨치는 행위에 비유했다. 이는 원망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선을 내부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책은담을 쓴 홍자성은 보다 실용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절로 꺼지리라. 마음이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정신이 절로 분발하리라. 원망은 비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비교를 통해 가라앉기도 한다는 역설적 관찰이다. 상황이 불만스러울 때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떠올리면 원망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반대로 분발이 필요할 때는 더 나은 사람을 떠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조정하여 감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인지적 기법에 해당한다. 이제 원망을 다루는 방법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명제를 살펴본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쉬어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도다. 한문으로는 원이원지 종이불월 인행원멸 사차가격법이라 했다. 이 명제는 원망이 보복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원망에 원망으로 응대하면 그 연쇄는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인내, 즉 반응을 중단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원망의 순환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적 현상을 2000여 년 전에 이미 법칙의 형태로 정식화한 것이다. 프랑스 작가 로맹 로랑은 같은 주제를 신체와 생리의 언어로 풀었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을 잃을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원망을 품는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그는 법구경의 명제를 생리학의 언어로 번역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원망을 품은 사람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원망을 버리는 것은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합리적 선택이다.
한국 속담은 원망의 여러 양태를 생생하게 포착했다. 우선 원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경우를 다루는 속담이 있다. 논먼 탓이나 하지 개천나물에 무엇 하나. 밭이 메마른 것은 논 자체의 조건 때문인데 그 곁에 개천을 탓한다는 말이다. 직역하면 엉뚱한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자기의 부족은 직시하지 않고 관계없는 외부 요인을 원망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같은 맥락에서 개천아 내 고르냐, 눈먼 봉사 제 그르다라는 속담도 있다. 눈이 보이지 않아 개천에 빠진 봉사가 개천에게 왜 고르지 않느냐고 탓한다는 말이다. 실수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외부 조건에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한다. 두 속담은 모두 원망이 종종 자기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망의 시간적 측면을 다루는 속담도 있다. 수레 위에서 이를 간다. 수레에 오른 뒤, 즉 이미 출발한 이후에야 이를 간다는 것은 때를 놓친 뒤에 원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미 시기가 지난 후에 누군가를 원망해봐야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뜻이다. 원망이 제때 표출되거나 처리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행위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원망의 표현 방식과 관련한 속담도 있다. 장마 도깨비 여울 건너는 소리를 한다. 장마철 도깨비가 여울을 건너며 내는 소리처럼 우물우물하고 혼자서 속으로 원망한다는 뜻이다. 직접 항의하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 사귀며 중얼거리는 원망의 형태를 포착한 표현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망신살이 무지개 펼치듯 한다이다. 이 속담은 남의 원망을 끊임없이 무지개처럼 펼쳐지듯 계속해서 듣는 상황을 묘사한다. 조용히 속으로 사귀는 원망과 밖으로 쏟아지는 원망이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함을 한국 속담은 구체적 장면으로 기록해 두었다. 변형로는 정수집에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의 결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혼자 남아 처자 생각하니 파초 넓에 달 흐르듯 백사분의 물새 눈뜻 그리게 무심하게 그렇게 천연스럽게 놀던 그 시절이 그리워라. 다시 한번 그 옛날에 도로 가고파. 이 구절에서 원망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과거의 시절과 지금 혼자 남겨진 현재 사이의 낙차가 그대로 서술될 뿐이다. 상실과 부재가 원망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상태, 즉 원망이 생성되는 감정적 지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시구는 원망의 전사를 기록한 것으로 읽힌다. 원망은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내면에서 굽어진 채 외부를 향하는 감정이다. 동서양의 전통은 공통적으로 원망이 상대보다 원망하는 자, 자신을 먼저 손상시킨다고 보았으며 그 해소는 보복이 아니라 반응의 중단에서 비롯된다고 명시했다. 법구경의 구절은 이것을 가장 간결하게 정식화한다.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쉬어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도다. 동서양의 지혜는 원망이 보복으로 풀리지 않으며 결국 원망하는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거듭 가리켜 왔다. 성경은 그 해소의 자리를 인간의 인내 넘어 심판의 고난을 내려놓는 곳에서 찾는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펴는 길은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지 않고 갚으려는 손을 내려놓아 그 무게를 더 크신 분께 맡기는 데서 열린다. 그때 비로소 원망은 쉬어지고 순자가 말한 자기 귀책의 시선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평안으로 향하게 된다.